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제일제당. 지금은 CJ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기업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제일제당은 삼성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밑에서 휴전협상이 지루하게 진행되던 1953년 무역업으로 제법 돈을 벌었던 이병철 회장이 사업가로서 제조업 진출에 의미를 두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제당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일이 쉬웠을까요? 공장 건물 305평, 기타 건물 310평 등을 합쳐 모두 615평, 원심 분리기 4기, 결정관 1기 등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하루 25톤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 이 공장이 완공된 것은 1953년 10월 28일이었다. 이병철은 제당기계 가동의 스위치를 올렸다. 육중한 소음을 내고 기계가 돌아갔다. 그런데 하얀 설탕가루가 쏟아져 나와야 하는 제당 기계에서는 뜻밖에도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이게 의외된 기가? 그러게요. 분명히 기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와 설탕이 안 나오고 연물 같은 게 나오나 말이다. 죄송합니다. 일단 기계를 정지시켜. 예. 사장님. 확실히 기계에 결함이 있던 건 아니드나? 예. 시험 가동 전에 몇 번이고 확인했고? 예. 기계 결함이 아니라 카모.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고? 사장님, 기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 기계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일본 미쓰이 쪽에도 한번 알아보고. 예. 죄송합니다. 됐다. 공장장에 그럴 건 뭐 있노? 그리고 지금은 뭐가 잘못된 게 없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시운전 단계니까. 안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찾는 게 시운전 아이가. 예. 가서 다시 한번 잘 찾아보라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병철은 담당자에게 기계의 결함을 찾으라 지시한 후 사무실에서 조홍재 부사장과 마주 앉았다. 내 직원들 앞에서 차마 내색할 수가 없어서 괜찮다고는 했지만 이게 어디 괜찮은 일입니까? 그렇죠. 들어간 돈이 자그만 18만 달러예요. 18만 달러. 그것도 정부고 은행이고 해서 이리저리 꾼 돈이라고. 가고. 무엇보다 제당업이라 하면 일단은 우리가 선두인데. 예. 이 잘못하면 선두를 다른 기업한테 빼앗기게 생겼다고. 저기 삼양사가 울산 갈대밭 매립공사 들어갔다 했죠. 예. 완공은요? 못해도 55년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보라카이. 시장은 선점이 중요한 건데. 일본에 알아보는 건 공장장 보고 해보라 했고. 그래도 전화 사정도 안 좋고 전화 몇 통 돌리가 물어본다 해서 잘못이 찾아지겠는가 말이지. 저기 일본에서 기술자를 좀 데려오는 건 어떻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한일 간에 정식 외교 경로가 없어가 기술자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일본 기술자를 데려올 만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면 안 되겠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워낙 일본을 싫어하셔갖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상황이 그렇다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돼. 어떻게 하든지 문제점을 찾아야 했으나 그게 쉽게 찾아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제당 기계에서는 여전히 설탕 대신 물엿 같은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고 이병철을 비롯해 직원들은 도면을 봐가며 몇 번이고 기계를 다시 조립하고 작동해보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 도면대 기계를 뜯었다 붙여서 다시 돌려봤는데도 똑같이 검은 설탕물만 나온다. 그런데 설비상에도 문제가 없고 기술상에도 하자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상하네. 일본서 기계를 속여서 판 건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고? 진우에는요, 문제가 있는 게 보이는데. 누요? 기계 설비의 문제를 찾아 웅성거리던 제1제당 관계자들에게 불쑥 자신의 의견을 말한 이는 이웃 공장에서 일하던 용접공이었다. 그는 설탕 제조 과정을 구경하기 위해 잠시 놀러왔던 것이었다. 요 옆에 공장에서요, 용접 일하는 사람인데요. 용접일 하는 사람이 재단 기계한테 뭘 한다고 나서요? 맞아, 공장장. 가만히 있어 봐요. 옛말에 3살짜리 연라한테도 배울 게 있다 했어요. 그래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요, 사람이든 기계든 절대 무리를 주면 안 되는 기거든요. 자, 이 보이소. 이 기계가 감당할 수 있는 양에 비해서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얘. 그런가? 그래, 그 원심 분리기 축이 감당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집어여온 원당 양이 뭔지라 이거죠? 야, 봐라, 공장장. 예. 그 원당을 조금만 넣어가지고 기계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공장장이 원당의 양을 줄이자 일주일 내내 말썽을 피우던 기계는 마침내 하얀 설탕가루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떻습니까? 해결의 열쇠는 뜻밖에도 간단한 곳에 있었던 겁니다. 유 회장은 나중에 이 용접공을 수소문해 봤다고 합니다마는 끝내 찾지는 못했다는군요. 잘했으면 크게 살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병철 회장 정말 기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험 가동 일주일 만에 설탕을 제조해는 바로 이날을 제1제당의 창사 기념일로 정합니다. 한편 이즈음 정주영 회장은 어땠을까요? 고령교 보수공사는 정주영에게 한마디로 덧치었다. 임금은 밀렸고 공사는 진척이 없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정주영의 목을 옥죄었다. 결국 정주영은 가족들을 불렀다. 이번 고령교 복구공사가 이렇게 된 거는 전부 다 내 탓이다. 형님. 들어봐, 내 말부터. 예. 업계에서는 그런 소리도 한다고 하더만 소액계밖에 못 나온 정주영이가 인플레이션이 뭔이나 알겠느냐. 고령교 복구 같은 장기 공사는 분할 계약을 하는 게 상식인데 저 친구 일괄 계약해버린 거 봐라. 형님. 내 말 끊지 마.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때려치울까도 생각을 했는데 차마 그건 안 되겠더라. 돈을 벌든 못 벌든
이 공사는 내가 하겠다고 나서서 딴 거고, 그렇고 사업가에게 약속은 목숨 같은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어려운 부탁 한 가지만 하자. 건설 현장은 근로자들이 없으면 일을 못해. 특히 이번 공사는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근로자들이 맨손으로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근데 돈도 안 주면서 어떻게 일을 더 해달랄 수 있겠냐? 예. 하지만 너희들 다 알다시피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 내가 오죽했으면 유학가에 있는 세영이 학비도 못 보내주고 있겠냐.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이 날 좀 도와줘야 돼.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집을 좀 팔자. 성북구 삼선동의 순영이 집하고 도남동 종점 근처 매제 집하고 정말 미안하지만은 좀 팔자. 예. 저기 최기호도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보태겠다고 했어. 그렇고 내가 사는 집도 그건 안 됩니다. 제사 모실 집은 하나 있어야죠. 예, 형님.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초동의 자동차 수리 공장 부지 내가 그거라도 팔아서 보태마. 그렇게 해서 마련된 돈이 총 9,970만 원이었다. 정주영은 그 돈을 마련해서 다시 사업에 뛰어든다. 처음 공사를 시작하고서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문이 좀 남도록 계약을 잘했다고 해도 나중에 공사 대금을 받을 때는 그 돈이 그 가치가 아니었던 거죠. 현대중공업 고문인 정몽준 의원은요, 이때의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더군요. 어린 시절 빚쟁이들이 돈 내놓으라고 도끼로 마루를 쾅쾅 치던 그런 시절이었다고요. 이병철과 정주영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던 바로 그즈음 라키화학의 구인회는 플라스틱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큰 돈을 벌었다. 그렇게 되자 그는 화장품 사업을 접고 플라스틱 사업에 전념한다. 그가 만든 플라스틱 제품 가운데는 칫솔도 있었다. 빗은 2,000개 단위로, 칫솔은 500개를 한 단위로 해서 포장합니다. 장영아, 예, 아버지. 빚이 많이 나가나 칫솔이 많이 나가나? 아무래도 빗이... 너는 칫솔이 빚만큼 나가지 않는 원인이 뭐라 생각하노? 아무래도 칫솔 같은 경우는 치약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치약이라 하는 게 미군에서 나오는 콜게이트, 또 동아특수화학에서 생산하는 다카키 치약 정도인데. 그런데 콜게이트는 가격이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좀... 그거 자신있게 말해봐라. 콜게이트 등의 치약은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가격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아직은 소금으로 양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맞다. 네가 잘 봤다. 치약 같은 거는 진짜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야 하는 겐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구인회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가 동생 구평회를 불렀다. 형님, 찾으십니까? 이제부터 내가 네한테 형으로서가 아니라 사장으로서 지시를 하려고 한다. 뭔데, 이게? 치약. 치약예?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콜게이트 같은 그 치약예? 그래. 그걸
이제부터 네가 개발해내라. 반드시. 출연 정주영, 이종구, 이병철, 변영희, 구인회, 사성웅, 공장장 백경훈, 김영주, 권도일, 정순영, 백성식, 조홍재, 조민수, 용접공, 김인, 구평회, 전상조, 구자경, 최한석. 대한민국 경제실록 제16화 재벌의 맹학이 27번째. 지금까지 음악 최연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지환, 기술 김남희, 진행 백일섭, 해설의 박형옥이었습니다.